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이 오래 남은 적 있으십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뒤늦게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야 한다는 말을 더 실감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몰랐던 말의 무게가 점점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큰 사건보다 말 한마디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관계는 오랜 시간 쌓이지만 상처는 짧은 말 한 번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은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멀어진 계기가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농담처럼 꺼낸 말이 상대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졌고 그 이후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말은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전달된 감정은 다시 거두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가족 모임에서 한 말이 오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무시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이후 말이 맞느냐보다 말이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신중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사실이어도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기보다 깊어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영향도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의 내용보다 말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참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지만 꺼내는 순간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침묵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알게 된 말의 지혜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첫 번째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평가와 비교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가치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가받는 말에 쉽게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교나 평가의 말은 충고보다 무시로 느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상대의 위치를 낮추는 말은 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은 젊은 시절 동생에게 한 말이 오랫동안 관계의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의 입장에서 충고처럼 한 말이 동생에게는 비교와 무시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동생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동생은 형 앞에서 점점 말을 줄였고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의 위치를 낮추는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에게 한 말이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살림 방식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비교처럼 말했는데 상대는 평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화가 어색해지고 관계에 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알았다고 말했는데 사람은 평가보다 존중을 먼저 느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준을 낮추는 말은 사실이어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가와 비교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의 흔적을 더 크게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내용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한 말 속에 우열의 구조가 들어가면 관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면과 자존심의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위치를 낮출 수 있는 말은 사실이라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보다 관계에 어떤 감정을 남길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고와 비교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삶을 평가하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존중을 먼저 느낄 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담은 말은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로 꺼내지 말아야 하는 말은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낮게 보이게 만드는 평가의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어도 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도 평가와 비교의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배려이자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두 번째 말은 자신의 희생과 공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될 때 더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베푼 일을 말로 꺼내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호의가 기억이 아니라 비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은 자녀를 위해 했던 일을 무심코 꺼낸 뒤 관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희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지나온 일을 말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고 대화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커지자 관계의 편안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베푼 일은 말하는 순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했던 일을 마음속에만 두는 편이 관계에 더 좋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형제 사이에서 도왔던 일을 언급한 뒤 거리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움을 준 사실을 설명하며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상대는 비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의 편안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알았다고 말했는데 도움은 기억보다 침묵 속에 있을 때 관계가 편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공이나 희생을 말로 꺼내는 순간 관계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베푼 사람은 설명이라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는 관계에서는 편안하지만 빚을 느끼는 관계에서는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호의를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했던 일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베푼 기억을 강조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편을 선택합니다. 도움은 설명할수록 의미가 줄어들고 침묵할수록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공을 말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희생을 말로 꺼내는 순간 감정의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공의 언급은 부담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말하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두는 편이 관계에 더 안정적입니다. 침묵 속의 호의가 관계를 더 오래 편안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두 번째로 꺼내지 말아야 하는 말은 내가 해준 것과 내가 희생한 일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어도 관계에 부담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베푼 일을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게 둡니다. 그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세 번째 말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규정하거나 단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상대를 한 가지 모습으로 묶어 말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상황보다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단정의 말은 오래 기억되며 마음에 남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은 젊은 시절 아들에게 화가 난 순간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아들은 오랫동안 그 표현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 아들이 그 말을 꺼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잊고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감정 속에서 한 말은 순간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기억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화가 나도 사람을 규정하는 표현은 절대 꺼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가족과 다툼 중 상대의 성격을 단정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관계에 거리가 생겼고 대화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는데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규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정 속 단정의 말은 상황 설명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의미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표현이 관계 전체의 인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단정의 말은 갈등보다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사람을 정의하는 표현은 꺼내지 않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동에 대한 불만과 사람에 대한 규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표현을 선택할 때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정의 말이 남기는 흔적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감정 속 규정의 말은
더욱 신중히 삼가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규정되면 변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규정의 말은 상대의 가능성을 닫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세 번째로 꺼내지 말아야 하는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상대의 성격이나 존재를 단정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상황보다 사람을 규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화가 나도 사람을 정의하는 표현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말의 특징을 함께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이 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준 일과 희생을 드러내는 말이 상대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감정 속에서 사람을 단정하는 표현이 오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사실일 수 있지만 관계에 남기는 감정의 흔적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의 내용보다 남겨질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말은 순간에 끝나지만 전달된 감정은 오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오라도 꺼내지 않는 편이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표현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려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말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영향은 더 깊게 남습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의 말은 낯선 사람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관계에서 말을 더 신중히 선택합니다.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혹시 지금 관계 속에서 후회되는 말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누구나 겪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이후 말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이해가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표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관계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보다 오래 남을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결국 말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배려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말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꺼내지 않는 말은 결국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마음을 아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오래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말의 선택을 바꾸게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말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